세무조사는 소득이 많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구조만 가지고 있어도 매출이 크지 않아도 전형적인 탄로 패턴으로 분류가 돼서 계좌 추적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오늘은 법인 대표님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구조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섞어 쓰는 경우예요.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보는 패턴이 이건데요. 매출이 법인 계좌로도 들어오고 대표님 개인 계좌로 들어오고 어떤 건 막 현금 받고 반대로 법인 통장에서 대표님 개인 계좌로 돈을 계속 빼서 쓰시는데 정확한 사용처 증빙이 없는 경우 국세청이 계좌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대표가 갖고 갔구나. 개인 통장으로 받은 매출 법인 매출 누락했구나. 그래서 세무조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처분이 바로 대표자 상여입니다. 당초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거를 다 부인해서 대표자 소득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안 나가게 되니까 법인세를 더 내야 하고 대표님 개인 입장에서는 상여로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거기에 그동안 문제됐던 것까지 얹혀서 가산세도 내게 되고요. 결국 회사 돈이랑 대표의 돈을 구분을 안 하고 쓰는 순간 세무서 눈에는 전부 숨긴 소득, 빼돌린 자금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법인 통장은 무조건 회사 돈이라고 보셔야 되고 대표 개인 계좌에 있는 돈만 개인 돈이에요. 이 두 개는 무조건 깔끔하게 분리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가족인건비 구조를 잘못 설계한 경우인데요.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세금이 많이 나오시게 되면 가족분들을 직원으로 올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실제로 가족분들이 일을 잘 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는 실제 근무와 급여 수준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을 때예요.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를 직원으로 올려놓고 출근도 안 하는데 월급은 꼬박꼬박 나가고 있다.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전체적인 관리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와서 또 물어보면 회사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세무조사에 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가공인건비로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년 동안 쌓아둔 가족인건비가 한 번에 부인이 되면 그만큼 이익이 올라가고 법인세가 추가되고 가산세까지 이어져요. 거기에다가 건강보험, 4대 보험도 그동안 납부했던 게 전체 문제가 돼서 그것도 같이 추징이 됩니다. 또 하나, 실제로 일하는 가족이라도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직원에 비해서 월급을 지나치게 많이 주면 그 초과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증여나 대표자 상여 처분을 또 할 수 있어요. 세무서에서는 항상 이렇게 물어요. 이 급여를 가족이 아니라 일반 직원에게도 이렇게 줄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가족에게 주는 돈을 인건비로 활용을 하시려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맞춰야 돼요. 실제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을 받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출근 퇴근 기록이 남아있고 업무 보고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급여 수준이 다른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설명이 안 되면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절세가 아니라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폭탄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법인 돈으로 개인 대표가 투자를 하는 경우예요. 법인에 돈이 좀 쌓이기 시작하면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이 돈을 건물 하나 살까? 해외 주식 투자 한번 해볼까? 여기서 구조를 잘못 잡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슈가 바로 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 통장에서 돈을 빼서 대표님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산다. 대표님 개인 계좌에서 해외 부동산을 산다. 그런데 장부에는 그냥 가지급금, 대여금으로만 적혀있다.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요. 회사 돈이 회사 일과 상관없는 곳으로 나갔다. 그러면 몇 가지 불이익이 한 번에 나옵니다. 법인이 빌린 돈이 있으면 지급한 이자 중에서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이자 비용으로 썼는데도 비용 처리를 안 해줘요. 두 번째는 법인에서 빠져나간 돈에 대해서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내요. 세 번째는 나중에 그 돈을 못 돌려받아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배손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법인 돈으로 대표님들이 개인 투자를 하는 순간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한 번 더 내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또 상여나 배당으로 소득세를 또 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하나예요. 바로 구조예요. 세무조사의 가장 큰 무기가 계좌 추적인데요. 법인 계좌, 대표 계좌, 가족들의 계좌 모두에서 돈이 뒤섞여서 돌아다니면 의도적으로 탈세하려고 했다가 아니라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일단 소득으로 잡고 보자. 이렇게 세무조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는 완전히 분리하고 있는지, 두 번째, 가족 인건비는 실제 근무할 때 쓰이는지, 합리적으로 측정한 급여인지, 원천 신고도 제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 번째, 법인 투자와 개인 투자 계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세무조사에서 걸릴 수 있는 포인트가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 대표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 섞어 쓰는 거, 가족 인건비 대충 설계하는 거, 법인 돈으로 개인 투자하는 거. 이건 소득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법인, 개인, 가족 구조 지금 한번 점검해 주시면 세무조사 한 번에 수년치 세금이 통째로 튀어나온 상황 충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세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